이 와중에 박수까지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가 플랫폼 중심의 제조 중소기업 발전 전략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무슨 개발 시대나 발전 국가 시대 프레임을 들고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국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 과거에 우리가 발전 국가 시대 또는 개발 국가 시대에 써왔던 전략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진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가 주도가 돼서 끌고 나오는 그런 경제 성장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뭔가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20년간 사실은 우리는 그런 프레임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밑에 이제 부제로 단 온디맨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전략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온디맨드 경제하고 국가 플랫폼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산업구조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 모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플랫폼 기반 산업발전 전략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왔고, 그거의 핵심으로 디지털 변혁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또는 우리의 산업,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을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산업구조는 바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한계성이 명확해지고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 고용 감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 국가 시대, 발전 국가 시대의 프레임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별 기업들을 지원해서 키워내는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미 이것도 한계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국가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또 네덜란드라든지 북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는 이미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발전 전략 또는 산업 혁신 전략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측면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핵심은 사실은 이제 온디맨드 경제라고 봐야 하는 건데, 이제 온디맨드 경제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이냐를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기술을 얘기를 하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온갖 기술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생활혁명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나 있는 데로 와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어딘가로 이동하고 싶으면 이동하고 해야 되는 시간에 해야 되는 장소로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내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나를 구해줬으면,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냐? 근데 기존에는 불가능했다. 왜? 그렇게 하려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우리는 밸류 코스트 딜레마 또는 가치 원가 딜레마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그런 문제, 즉 개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기술이 왔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또는 무엇인가를 소유한다, 무엇인가를 산다보다는 무엇인가를 써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산업 구조를 바꿔온 가장 중요한 동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의 이게 온디맨드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가치 사슬 내에서는 제품하고 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딜리버리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생산 운영 프로세스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 기술이 가져가는 블록체인과 같은 거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 오고 있는 거다. 이 전부 다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개별 고객의 문제를 개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해결을 해주기 위한 거다. 그것을 우리는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 디지털 가치사들이 디지털로 변형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사실은 소비자가 있다. 즉 소비자의 권력이 과거에는 물건을 만드는 물건이 없었으니까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가 힘을 갖고 있었고 제조가 많아지면서 그 물건을 유통하는 고객 접점에 있는 유통사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점점 소비자들이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혁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다 고객이 디자인해서 고객이 원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런 형태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디맨드를 뭐 예를 들면 많죠. 모빌리티 온디맨드 이동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내가 어떤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필요한 시점에 알려주는 거죠. 그 알려주는 형태가 뭐 그냥 텍스트 메시지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홀로그램 같은 3D 형태로 알려줄 수도 있고 AR을 써서 알려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예컨대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아무런 툴도 없다.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 익스프레션 온 디맨드, 표현 온 디맨드 서비스. 이런 그 헬스케어 같은 거. 내가 지금 어딘가 아프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할래? 나한테 와서 해결해라. 뭐 다른 심플한 예로 예를 들면 이발. 내가 아침에 시간이 없다.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 이발차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온디맨드 서비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모빌리티 온디맨드잖아요. 모빌리티 온디맨드 과거에는 플랫폼,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자동차를 렌탈해주는 단일 플랫폼 서비스로 갔다가 지금은 자동차도 렌탈해주고 오토바이도 렌탈해주고 뭐 드론도 렌탈해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는 오토노머스한 자율주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지금 이 모빌리티 온디맨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고 있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국가는 이 모빌리티 하나를 갖고 전체 산업을 다시 재구조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독일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 중에는 자동차 산업에 10조를 투자를 하겠다. 독일 정부가 개별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한 거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최근에 나온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연구가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기술 트렌드와 사용자의 니드를 잘 매칭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이죠. 이 가운데 있는 저 내용들이 특징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주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광범위한 유저 그룹, 폐쇄형 루프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자산을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사용량 기반 가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품 물건 주고 사는 거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는 사용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되게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파트너들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어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성공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또한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공공부문 서비스가 가장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공공 서비스를 어느 곳에 가서 30분 이내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다
탁월하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디지털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이게 좀 더 이제 플랫폼화가 되면 좀 더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산업 구조가 제조업 또는 제조 역량들이 계속 약해지면서 제조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 전체 성장률은 2%, 1%대까지 매 5년마다 약 1%씩 떨어져 갖고 지금은 이제 2%에서 1%대로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영역을 보면 대부분 다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들의 확장이 굉장히 커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은 여전히 아직은 좀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고 부가가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실제로 이번 정부만 해도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해서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이라는 거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이제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이게 이제 서비스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공공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서비스 퀄리티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서비스 생산성은 낮을까? 다시 말해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낮을까? 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서비스 생산성은 미국의 48%, 일본의 52%입니다. 뭐냐 도대체? 문제는 이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는 돈을 내지만 서비스 살 때는 돈을 안 낸다. 이런 겁니다. 서비스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우리 서비스 퀄리티가 낮거나 서비스가 후지거나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안 낸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정부가 추진해온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은 포커스가 틀려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나왔고 최근에 이제 한국형 뉴딜 전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뉴딜 전략은 사실은 원래의 포커스가 뭐여야 하냐면 우리 전체 경제 구조를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산업 정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조냐 서비스냐의 구분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온디맨드 서비스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것들이 융합돼서 실제로 산업화될 것인가라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부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이 힘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현황과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장기 전략으로서의 어떤 제조 서비스 혁신 전략이라는 산업 혁신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협력 체계와 연계 체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뭐 진흥화는 지금 우리 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수요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이 산업을 통해서 풀어볼 것이냐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이제 새로 바꿔야 되는데 주요 국가들을 이제 제가 쭉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미국 혁신 전략에서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죠. 사실은 정부가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에 돈을 쓰자. 혁신은 민간에서 하자. 이게 사실은 미국의 혁신 전략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메이드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덴마크는 제조가 없으니까 제조 부분을 좀 부응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개방형 협력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는 뭐 스마트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마찬가지 민간의 자율적인
적인 참여가 중요한 특징이고요. 네덜란드 역시 최고 산업 전략의 탑 소사이티 탑 섹터스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농식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창의사업, 에너지 뭐 이런 여기 특이하게도 이제 농식품 쪽을 매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GDP의 2.5% 혁신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투자의 분야를 정하고 투자의 로드맵을 만드는 건 민간회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미텔슈탄트, 여기는 이제 중견 기업이죠. 사실 미텔슈탄트라는 건.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주로 디지털로 변혁하자. 예, 그래서 힘을 좀 갖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스웨덴의 프로덕션 2030 마찬가지죠. 여기도 제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영국의 HBMC 차세대 기술혁신센터 캐트필드 해갖고 나오는 건데 여기 마찬가지 제조를 조금 더 강화하자. 근데 기술을 산업화, 상업화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국가가 지금 끌고 나가는 데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제조 2025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정부가 기획하고 정부가 돈을 붓고 정부가 끌고 나가는 유일한 나라 중국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의 우리 선도 국가라고 하는 많은 국가들이 제조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키겠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제조 영역 발전의 핵심은 중견기업이고, 거기서 더 핵심은 민간의 이니셔티브를 활성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산업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국가산업 플랫폼 그러면 정부가 주도가 되겠군. 그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산학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구축이 돼야 한다.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학 민간 협의체가 있어서 이게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협의, 어떤 산업 영역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협의, 그리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협의가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온디맨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쭉 온디맨드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온디맨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산업 영역으로서 추구해야 될 온디맨드는 어떤 것이냐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온디맨드 개별 서비스 개별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산업연구협의체의 이 국가산업 플랫폼 내에 이제 인원들이 협의체에 있는 인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디맨드 서비스가 결정되면 각각 온디맨드 서비스별로 온디맨드 서비스 개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에 워킹 그룹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온디맨드 서비스가 단순히 온디맨드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스 케이스, 서비스의 모형들이 쭉 정리가 되고,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죠. 그게 정의가 되면 기술이 정의가 되고, 기술이 정의가 되면 누가 이것을 실제로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고, 누가 그것을 사서 산업화를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정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워킹 그룹에서 정리가 되고, 실제로 그 워킹 그룹에서 정의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서비스, 기술 체계와 같은 것들은 R&D 또는 R&PD, 이 우리는 비즈니스와 실제로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R&D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가 여기에 붙어서 같이 가야 한다. 이 그룹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되게 재밌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민간 협의체잖아요. 민간이 다 주고 정부는 거기에 약간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뭐 거의 반반을 지원하긴 하면 지원해주고 인프라만 깔아주는 구조예요. 거기서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이 워킹 그룹 내에 전문가들이 보통 한 40, 50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는 구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맨 위에 협의체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협의체, 산학민관협의체는 플랫폼의 맨 윗단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산학민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체계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온디맨드 서비스로 갈 것이냐, 그 서비스는 무엇이냐,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 협의체고요. 그 바로 아래 말씀드린 분야별 온디맨드 서비스 개별위원회,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 개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온디맨드 서비스들이 결정이 되면 그 온디맨드 서비스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안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 어떤 워킹 그룹들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글로벌 표준화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셈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된 전문성에 따라서 다 그룹을 이제 나눠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다양한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디맨드 개별 서비스 개별위원회 아래에는 워킹 그룹들이 존재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실제 참여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기반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와 논의가 여기 이 워킹 그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워킹 그룹이 끝나면 R&BD 이 그룹에서는 실제로 이제 거기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갖 이제 뭐 통신 기술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개발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부는 그럼 여기다가 돈을 태울 거냐? 이게 여기다 돈을 태우는 게 아니고요. 전체 에드면 온디맨드 서비스 그룹이 하나 나오면 이 그룹에 얼마가 투자가 되면 이 돈들은 최종적으로는 R&BD 그룹한테 투자가 되겠지만 여기 정부는 그냥 마중물이에요. 일부만 주고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민간이 투자할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실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우리가 이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법제도 자체가 많이 걸립니다. 거의 지금 상태로는 이 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죠. 이렇게 서비스라는 형태로 개발된 새로운 비즈니스 중 전 세계에서 한 100개 정도가 글로벌 100개가 개발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70개 정도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여기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 제도의 체계, 그리고 기반 생태계, 예를 들면 뭐 테스트 베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본 체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고쳐주고, 물론 거기도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일들을 정부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거를 하려면 국가산업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모이자.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자. 이게 처음입니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온디맨드 서비스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온디맨드 서비스로 가자 그러면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협의체를 끌고 가볼 거냐? 이런 논의들이 여기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비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팀들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전략이 먼저 만들어져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중장기 로드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아마도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이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우리 사실을 준비하고 이거 시작을 해야만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준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제 설정하고 팀 구성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축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온디맨드 서비스 분야별로 연구가 되고 구체적인 제품이나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기술 수준도 비교하고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 실제로 그쪽으로 시프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쳤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발전 국가 시대의 경제 개발 또는 경제 발전 전략은 안 된다. 그러니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민간이 조금 더 추진력을 갖고 추진하면서 대신 옛날에는 중후장대, 뭐 경공업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온디맨드라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 마치겠습니다.